대표적으로는 뭐 북미에 있는 아이페이에서 2번 정도 공식 쇼케이스에 선정이 되었었고요. 2018년도와 19년도, 20년도에 됐네요. 그렇게 선정이 됐었고, 그리고 뭐 에딘버러는 매년마다 저희가 계속 갔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또 이제 가디언이라는 언론사로부터 뭐 에딘버러 베스트 쇼라는 기사도 선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그 콘텐츠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이 있는데, 거기서 문체부 장관상이랑 스타트콘 대상 이렇게 수여를 또 받았었습니다. 총 26명의 멤버가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서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렇게 같이 출근을 하고 있고요. 식사도 같이 당번을 정해서 1시간 2명씩 1시간씩 해가지고 이제 준비해가지고 같이 밥도 해먹는 식구 같은 사이입니다. 포지션들은 배우가 한 12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기획 파트가 한 8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텝이랑 연출자 분들이 또한 지금 한 6명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네네.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홍보 마케팅, 국제 교류, 그 다음에 영상, 디자인 전부 다 이 내부에서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진행을. 그게 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성장하는데 가장 큰 동력이 됐던 멤버는 아무래도 창립 멤버였던 것 같아요. 이 26명 전체를 제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 같이 했던 4명의 창립 멤버가 있습니다. 김희연, 그리고 조병욱, 여명규,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4명의 멤버가 한 10년 정도 같이 원래 대학로에서 극단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좀 어떻게 보면 전후에, 동지에 같이 공동체처럼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약간 여러 사람의 중간중간에 접합체? 아니면 뭔가 접착제처럼 이렇게 탁탁탁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말 바쁜 와중에서도 그걸 다 충실히 해낼 수 있었고, 성과들도 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처음에 시작은 가져오는 것 같아요. 항상 이런 컨셉으로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 이거를 가장 핵심의 줄기로 삼아서 한번 계속 파생시키면은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아라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컨셉의 중심을 좀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바운더리라든지 이 안에서의 여러 가지 상상력, 디테일들은 거기에 들어간 이제 연출과 함께하는 이제 배우들, 창작자들이 잡아나가는 거죠. 그리고 요게 좀 너무 흔하거나 진부하다, 아니면 요건 좀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제가 좀 객관적으로 좀 봐주고,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저희의 프로세스이긴 합니다. 저는 그냥 예를 들면 두들팍 같은 경우는 낙서가 있고 그냥 보드마카로 계속 지우고 아니면은 이렇게 칠하고 그걸 다시 영상으로 하면서 계속 그걸로 스토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첫 마디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전부 다 한 일주일 동안 마음껏 맡겼어요. 근데 그때 맡길 때 2팀 정도한테 맡겼어요. 한 2팀이고 한 팀당 4명 혹은 3명 정도로 해서 조직을 만들었어요. 아마 좀 더 사람이 더 됐다면 한 3, 4팀까지 만들어서 창작을 하게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을 것 같은 타입으로 해서 나머지 팀들도 그 작업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처음엔 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만드는 걸 시작합니다. 사실은 보통은 같이 피드백을 하거나 합평회를 하거나 혹은 투표를 할 때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어떤 팀이 제일 좋았는지, 때로는 오디션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제일 좋았는지 한번 한 사람당 2팀 정도 그 이유랑 그런 것들을 쓰라고 해서 보내면, 신기한 거는 그냥 제 생각이랑 그냥 대주 같이 본 친구들은 똑같아요. 거의 다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좋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네?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보나? 이렇게는 나오진 않을 것 같고, 모두가 사실은 생각하는 눈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리틀 뮤지션의 스토리는 한 소녀가 해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되게 많은 고난과 역경과 좌절이 있는데, 그냥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찾아보고 다시 일어나서 가면서 결국은 원하는 해를 만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되게 보면은 아주 쉬운 플롯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좀 이야기나 이런 걸 복잡하게 꼬거나 아니면 이런 것 자체를 좀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좀 명확하고 혼선이 없고 그냥 클리어한 것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미를 다른 부분으로서 좀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폴리 사운드라고 해서 공연에서 들어가는 사운드 효과를 직접 옆에서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바로 옆에서 천둥 소리를 내거나 혹은 말발굽 소리를 내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물이 첨벙첨벙 하는 소리들, 그 모든 일련의 소리들을 다 같이 내고 있고 그 내는 과정 또한도 오픈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야기의 중심이 해예요. 해를 찾아가는 이야기인데 그 해에 대한 표현을 기존 아이들이나 아니면 사람들 생각에는 동그라미잖아요. 원. 왜 해는 동그라미일까? 세모이면 안 될까? 라는 생각에서 그냥 세모로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세모 오브제를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연극적으로 좀 활용을 했던 게 두 번째였던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소재에 대해서 좀 많은 궁금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에어캡이라는 소재를 눈 혹은 얼음으로 좀 묘사를 해서, 예를 들면 그냥 에어캡을 바닥에 쫙 깔았어요. 그냥 무대 바닥에 쫙 깔고 그걸 이렇게 하나 둘 밟으면은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에어캡이라는 소재 자체가 주는 차가움이 얼음같이 묘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얼음으로 작화해서 그린 것이 아니라 그냥 에어캡 자체로 커튼을 만들고 바닥에 이렇게 덮어버리면서 바닥재로 쓰면서 그냥 바로 북극이라는 것을 좀 묘사해봤고요. 그리고 오브제에 대한 성질 그런 부분들로 해서 좀 만들어 보려고 했던 타입이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두들팝은 실제로 저희가 5m의 높이 2m 정도 되는 스크린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는 화이트보드인데 반사가 되지 않는 무광 화이트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장 두꺼운 보드 마카로 그림을 그리면서 진행이 되어요. 스토리의 중심은 사실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 이수지 작가라고 일러스트 쪽으로 유명하신 분이 있으세요. 그 그림책을 보다가 그 그림책이 되게 와이드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넘겨서 보는데 이 바다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였어요. 그 바다랑 소녀랑 이렇게 그 파도랑 같이 놀더라고요. 파도야 놀자라는 작품이었었는데 그게 이거를 작품으로 만들어 보면 재밌겠다, 이런 그냥 아주 넓은 와이드한 스크린에서 한 명의 배우와 영상이 같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흔적은 지금 전혀 남아있진 않아요. 그리고 계속 발전하고 이러면서 여기다 보드 마카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리고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 이러면서 계속 파생되고 발전시켰었는데 이야기는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애완동물은 모두가 잘 기르고 잘 하늘 날아갈 때까지 잘 키우고 보내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같이 이제 식구로서 이렇게 반려동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맞을까? 라는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진짜 자연으로 돌려보내면 어떨까 라는 이야기고, 그러면서 진짜로 이 친구를 사랑하고 이 동물을 사랑한다면은 좀 자연으로 잘 성장시켜서 보내줄 수 있는, 이별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도 또한 관객들한테 좀 느끼게끔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작품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두들팝이라는 작품이 만들어질 때 50분짜리가 하나 나오기까지는 3주도 안 걸렸어요. 한 3주 안 되는 기간에 다 만들긴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수정을 했던 거죠. 그 수정한 기간 한 2년 됐어요. 계속 2년 정도를 수정했었고, 만약에 두들팝이 한 명의 연출가 혹은 한 명의 작가가 처음부터 요때 요거 나오고 요때 요렇게 나와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자고 했으면은 아마 그렇게 나올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만들고 보고 버리고 킵하고 만들고 버리고 킵하고 이 과정을 계속 했던 거라서, 버린 소스만 해도 지금 있는 컨텐츠 한 10배 분량일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좋았던 부분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다음을 사람들이 예상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논리로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장면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어떻게 하면 좀 색다른 것들에 자극을 줄 수 있을까요? 계속 스토리텔링이 되다 보니까 예측할 수 없고 그런 부분들이 좀 오히려 특징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골조를 짜서 그 골조에다가 요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작은 그냥 3주 만에 아주 작은 공연 하나를 만들고 계속 거기다가 넣었다 뺐다 바꿨다 하면서 완성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근데 완성의 끝은 언제냐라고 아마 또 물어볼 수는 있는데 사실 그거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한 80%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은데 나머지 여지는 계속 발전의 여지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너무 많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적합한 건 한 3명 정도 혹은 1명 정도에서 오히려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팀이 한 사람이서 하나를 깊게 생각하는 부분보다는 4명이서 여러 가지 관리로 생각하는 걸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한 4명 정도 팀이 4개 팀 정도가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4명 정도의 팀이 있고 그 4명 정도가 한 2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무언가 작업을 한 다음에 1차 결과물들을 내고 다시 서로 피드백 해보면서 하나로 결국은 합쳐지는 타입을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단순한 한 가지 감정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좀 여러 가지를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과정의 로직이나 아니면 이런 그 프로세스들을 또 보면서 느끼는 저건 저렇게 만들었겠구나, 저건 저렇게 해서 효과를 냈네, 이런 부분들도 관객들은 느낄 수 있잖아요. 스토리가 주는 감동, 아니면 노래가 주는 감동, 연기가 주는 감동, 여러 가지가 있다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시 그걸 넘어서는 좀 더 과정들이 노출이 될 때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마술로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술인데 이걸 어떻게 했느냐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어떻게 했는지 다 보여주는 거야. 그것도 대단하고 재밌는데 그냥 또 보여주면서 또 다시 줄 수 있는 감동과 유의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같이 공감각적으로 좀 느끼면 어떨까 하는 타입으로서. 이건 지금 방금 듣고 좀 저도 생각이 난 건데 저는 이걸 보고 가장 그냥 제 솔직한 마음은 그 다음을 기대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부르시면 어떨까? 이 작품의 다음은 또 어떨까? 그냥 이 작품 재밌었다도 분명히 있고 감동적이었어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할지 궁금해하는 단체 작품이 되는 것이 좀 제 목표고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데 힘을 많이 주거나 그걸로 쓸데없이 숨기려고 하거나 감추려고 하거나 무게감을 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되게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좀 재밌었던 것 같고 그거를 좀 해외나 아니면 이런 데서 그냥 그거를 그 자체를 그냥 브러쉬 시어터의 작품으로서 좀 사람들이 봐주고 기대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그 신기한 거는 한국이나 외국이나 웃는 타이밍이나 이런 건 거의 똑같아요. 언제 웃는지, 언제 폭소가 터지는지, 웃었을 때 반응들 또한도 전 저 뒤에서 보고 있지만 뒷모습만 봐도 약간 아니면 혹은 옆모습만 봐도 그 제스처들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똑같구나. 근데 그거는 저도 관객으로 봤을 때 재밌고 관객들도 그 부분을 봤을 때 똑같이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재밌는 게 혹은 만드는 사람이 제일 재밌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형식적으로 이 장면을 때우기 위해서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 진짜 내가 재밌게 만들고 싶고 즐기고 싶어서 만드는